IMF 얘기 한 두어 개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026년도 전망치를 1.9로 전망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전망할 때는 몇이었냐? 1.8이었는데 3달 만에 0.1을 더 올려붙인 상향 조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뭐 좋은 소식인가요? 당근 좋은 소식이죠. 예. 다른 기관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떤 전망치를 갖고 있냐면 2를 갖고 있어요. 2.0. OECD는 2.1을 전망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KDI 1.8, 한국은행 1.8 현재입니다. 이거 다 상향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정부보다 조금 낮고 OECD보다 좀 많이 낮고 KDI보다 조금 높인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건데 1이냐 뭐 2냐 2.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달 만에 다시 0.1을 상향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추세가 기존 전망보다 분기 갈수록 더 올려붙이고 있다라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끝. IMF 소식 끝. 이러면 너무 심심할까봐 또 우리가 어떻게든 너스레를 좀 떨어야 되니까요. 그죠? IMF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래 좋다 우리는 올려붙였다 이거야. 응? 공부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올려붙였다 이거야. 근데 반평균은 정교 평균은 어떻게 될 건데 요것도 이제 함께 보셔야죠. 올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에 0.1로 전망했는데요. 예. 이것도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해서 전망치를 올려붙여서 3.3, 전 세계는 3.3 성장할 걸로 더 올려붙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너만 잘하는 건 아니네. 반평균도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전망을 올려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평균 한번 볼게요. 아까는 전 세계고요.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뭐냐? 선진국 그룹의 평균치에 근접한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지난 3년간은 우리만 낙제, 꼴등 이랬었는데 우리가 선진국 평균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고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도 당초 1.6 정도로 잡았는데 1.8로 위로 갖다 올려붙였네요.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보다 모든 비교가 다 위로 올라붙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도 0.3을 올려붙였고요. 유로도 0.1을 올려붙였습니다. 다 줄줄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인도가 들어있는 신흥 개도국 그룹은 0.2씩 올려붙였네요. 여기도 올려붙였네. 다 올려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반평균 오케이, 옆반도 오케이, 전교 다 합쳐도 위로 오케이. 이렇습니다. 조금씩 다 위로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 선진국 중에서 그러면 다 작년보다 위로 갖다 붙이고 압도적으로 잘할 것처럼 보이고 다 1.8, 뭐 1.9, 2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눈에 띄는 애가 있습니다. 누군데? 일본.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0.7로 제시됐습니다. 이것도 기존보다 0.1은 올라간 건데 혼자만 0점대를 마크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옆 나라 소식 알려드립니다. 일본 좀 올해 피곤하네. 이런 상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세계 경제가 AI라든지 AI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이 생산성 상승이라든지 뭐 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다 위로 갖다 붙였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할 때 혹시 위험한 건 뭐 있을까라고 IMF가 생각해본 리스크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AI 하는데 소수의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이 약간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우크라이나 뭐 등등등 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 AI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조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잘못하면 금융으로 전이되지는 않나? 이런 거는 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예. 이게 이제 IMF 세계 경제 전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너스레를 떨죠. 예. 정교 평균 반평균 다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갔다. 아, 다행이다. 예. 그리고 뭐 그럼 기본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IMF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네. IMF가 엊그제 환율 IMF 얘기 한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환율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 야, 한국 말이야. 니네 조심해. 라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이빌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한국 니네가 거래하고 있는 외환 시장 규모에 비해서 달러 자산의 환 노출 비중이 너무 커. 이거 조심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하자마자 그냥 언론에서만 난리가 났습니다. IMF의 한국 경고 경고장 날라왔다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예. 예, 요 얘기 잠깐 하려고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쫄지마! 끝. 예. 어제 하도 난리를 치길래 예,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 뭐 IMF가 우리 환율 위험하다고 그랬대. IMF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예, 트라우마죠. 호랑이 잡아간다.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호랑이 잡아간다 그랬어요. 또 마마 걸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비디오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위험한 뭐 선정적인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네, 이런 들어봤어 피디님? 들어봤다고? 이거 비디오 세대가 하는 얘긴데. 예, 아무튼 예. 뭔 얘기다 얘기했지.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게 몇 개 있죠. 호랑이 잡아간다. 마마 걸린다. 또 일본 때는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 진짜 잡아갔으니까요. 강제 징용되고 막 그랬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바로 IMF죠. 예.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 때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때 망했던 이유가 환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IMF가 환율 얘기하면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와요. IMF의 환율이래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또 IMF가 환율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뭐 엄중 경고했다고 그러니까 어제 뭐 난리.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 쫄지 마. 별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일단 결론 내놓고 안심하시라고 하고 IMF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IMF가 뭔 보고서에다가 뭐라고 써제꼈냐면 네, 우리나라는 환 노출 달러 자산이 거래량의 무려 25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환율 거래소 거래량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하루에 야 달러 줘, 달러 바꿔, 원 줘, 바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래소의 거래량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국 네가 이미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달러로 들고 있는 자산은 10만 원에 25배. 25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2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하고 있는데 그 25배의 외환 자산이 뭐냐면 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환해지를 하지 않은 것. 그럼 뭐예요? 만약에 달러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25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자산은 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을 거 아니니 이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예. 그러면서 니네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결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고 근데 오히려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경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재밌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살짝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마이보험체크! 그동안 이게 지금 오늘 경제 문제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레거시 미디어들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예, 환해지를 합니다. 환해지가 뭔데?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환율 변동을 고정으로 만드는 게 환해지죠. 위험을 없애는 게 해지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실제 실물 달러가 풀려버려요. 국민연금이 달러 위험을 고정하려고 딱 하면, 그 메커니즘 나중에 이미 했지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해지하는 만큼 실제 달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해지를 했네? 너 국민연금 그렇게 막 동원해도 돼? 그 위험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레거시 미디어가 얼마나 요 최근 환율 국면에서 국민연금을, 또 이 환해지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국민 노후자산인데 그거 다 털어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하지. 아무튼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위험하고 잘못됐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해? IMF가 봤지? 니네 위험하다고 하는 거 봤지? 이러면 환율을 섞어서 또 비판해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오늘의 포인트는 환율 관련해서 지금 IMF의 논조는 뭐냐면, 환 노출, 해지하지 않고 네이키드로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 니네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차손에 관해서 네이키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해지를 하라는 뜻이에요.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시장이 크면 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팔지, 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하지, 뭐 이런 수급이 감당해야 되는데, 니네는 환율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라며. 근데 시장은 요만한데 환해지를 하지 않은 자산은 이만해. 근데 니네 나중에 환 내려갈 때, 야 지금 당장 이제 달러 팔자, 올라가니까 원화 팔자, 막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 이런 뭉태기로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갑자기. 그럼 시장이 감내를 못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평시에는 괜찮아요. 문이 10개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불났다라고 하면 25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한 번에 들락날락 할 거 아니야. 그럼 문이 좁지, 이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해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휙 호루라기를 불면 이 문을 통해서 와르르 쏟아지지 않게, 나는 그 문으로 안 가도 돼, 그냥 바다로 뛰어내릴게, 왜?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빼두라는 얘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해지 자산을 많이 해두는 게 나중에 이 문의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환해지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 때문에 우리한테 경고알을 날렸다라고 하는 언론은 원래 뭐라고 했었어야 돼요? 지난번에 국민연금의 환해지한 거는 잘했네. 급변동 시 거래시장의 폭등 폭락을 또 거래의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팩터를 밖으로 뺀 거네라고 해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IMF 환율 변동 위험성 높은데 환노출이 너무 많아. 하지만 이런 보고서가 맞다면 기존에 국민연금에 환했지 잘했네.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환했지 할 때는 너 왜 환했지? 이러고 욕을 태바가지를 하다가 IMF가 얘기하니까 IMF가 우리 위험하다 이러고 또 태바가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만 물론 이제 제가 평소에 강연할 때는 여러분 경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으로 뭘 꼭 보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요. 뭐 다른 유튜브 보셔도 되고 다른 어떤 경제 교수님 유튜브를 봐도 되고 경제지를 놓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야 규칙적으로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 하나만 보면 이 지경이 된다니까요. 맥락이 없게 돼요. 예. 환해지 못했다고 이걸 태바가지로 하다가 했다고 태바가지로 하다가 환해지를 하라는 리포트를 보고 거봐라고 똑같이 욕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려야 야 이거 진짜 언론 정치질 가지고도 장난치는 언론 많지만 경제 가지고도 엉망진창이네 라고 하는 얘기도 알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IMF 나온 김에 어저께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과도하게 욕을 막 태바가지로 하길래 아까 IMF 얘기 나오길래 요거까지 짚어드리면서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 기사를 읽는 눈 또 길러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